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영길. 저는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던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에 음.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걱정되네. 난 점쟁이 아닌데. 아마 점쟁이 하면 쪽박 차는 점쟁이 될 것 같아요. 스페인 그 뭐죠, 문어. 진짜. 은근히 걱정되네. 여러분, 이 쪽지 게임이다, 이거. 오늘 근데 제가 저기 금리가 몇 퍼센트 될 거다. 네, 라는데 저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를 계산을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앙은행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저기 아주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자료인가요? 예, 일단 이제 배경으로 네, 지금 일단은 저기 코로나 사태로 2020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제로 금리 상황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많이 낮췄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낮췄다가 작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포인트 올렸죠. 그 작년에 7월에 한 0.5였는데 지금은 이제 1.5%죠. 예. 제로 금리에서.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좀 늦긴 했지만은 금년 3월하고 네.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0.25%, 그다음에 0.50%포인트씩 인상을 했어요. 굉장히 가파른 예. 상승폭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끝난 그 미국 중앙은행 그 FOMC 회의에서 네. 0.5%포인트 올렸어요. 네. 보통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한 번 올릴 때 보통 0.25%포인트씩 올리는데 네, 그게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 이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네. 미 연준이 이제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0.5%포인트씩 올렸어요. 경고의 의미도 좀 포함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좀 약간 스피드업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미국 중앙은행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5번 회의가 더 있거든요. 네네. 금년 중에 네. 한 2번 정도는 0.5%포인트씩 올릴 것 같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얼마까지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중앙은행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훔쳐보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연준이랑 한국은행. 네, 다른 중앙은행보다는 너무 많으니까 네네.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세계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얘기를 섞어가면서 제가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긴 참 독수리를 좋아하네요. 네, 독수리죠. 우리는 저 무궁화. 네. 저게 무궁화인가요? 아니 무궁화 아니야 태극기. 태극기. 왜냐면 옛날 한국은행 그거는 무궁화였거든. 입행해 있을 때는. 역시 한국은행 출신이시다 보니. 지금은 저기 태극기 문양을 해서. 네, 다들 좀 심심해졌네요. 예. 옛날에 그래서 한국은행 그 저기 배지 보이면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부터 보죠. 미국은 지금 보면 글로벌 위기 전에 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2년 동안에 단기간에 4.25%포인트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 이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일단 나니까 이제 스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올렸느냐? 양적 완화를 하고 쭉 가다가 2015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려가지고 그 당시 2.25% 네. 포인트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두 번 올렸죠. 지금까지 0.75%포인트 올렸는데 앞으로 얼마큼 더 올릴 거냐. 네. 지금 중앙은행들은 보통 보면은요 한꺼번에 올리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도 있고 네. 어디까지가 최선인지를 중앙은행 스스로도 100% 확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시장 반응을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죠.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한번 봐야죠. 네. 한국은행도 지금 보면은 같은 2004년 때 그때 같이 올렸어요. 미국이 올릴 때. 네. 그때 한 2%포인트 올렸고 그다음에 2010년에 잠깐 올렸어요. 한 1.25%포인트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단을 했다가 작년 8월부터
네 차례 걸쳐서 지금 올렸어요. 1%포인트 올렸죠. 근데 한국은행도 지금 얼만큼 더 올려야 될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 연준보다는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제로금리에서 그렇게 뭐 많은 변폭을 보이진 않았었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는 우리는 제로금리 정책에 가깝게는 했어요. 0.25%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으니까. 네네. 단지 우리는 양적 완화를 안 했죠. 아,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 돼요. 예. 근데 미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이런 데는 다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기축통화국은 그냥 페달을 세게 밟은 거죠. 그냥. 네네. 근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금리만 이제 제로 가깝게. 그렇죠. 저희는 가랭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오를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앙은행 스스로도 모르는데 네. 나름 계산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여러분들이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러면 그 금리 결정하는 중앙은행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년 경험에 네. 아주 쉽게 네.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 취지만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건 쉽다는 것은 이제 저마다의 기준이 있는 거겠죠. 벌써 겁주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디 목표로 갈 때 목표점을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금리가 얼마큼 올려야 될까 하면은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이게 뭐가 중립이냐? 이게 영어로는 뉴트럴 하다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경기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은 완화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아주 아이디어한 상황 있죠. 완전 고용 상태고 물가도 물가 안정 목표 있죠. 네. 거기에 딱 맞춰져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딱 맞는 금리 수준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중립금리예요. 그게 2%.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네. 이제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금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소비를 안 하는 대신에 참으면은 1년 있다가 얼마를 더 쳐주냐 그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경제가 얼만큼 성장하느냐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근데 완전 고용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뭡니까? 잠재 성장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좀 잠재 성장률은 대충 잡으면 2%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2%로 치자고요. 근데 이건 실질금리거든요. 네. 근데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물가 안정 목표를 맞춘다고 해도 2% 정도는 물가는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감안해 줘야죠. 그럼 그게 2%예요. 네. 근데 그러면 둘 합치면 4%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립금리는 중립금리인데 장기금리예요, 이거는. 네. 보통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할 때 중거가 되는 금리는 장기금리예요. 네. 근데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를 빼줘야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데 대충 한 1%를 깎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뭐냐? 중립적인 기준금리는 몇 %냐? 3%. 3%다. 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더하기 물가 안정 목표 더하고 거기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1% 빼면 한 네. 3%. 이 정도가 되면은 경기 중립적인 기준금리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왜냐? 한국이나 미국이나 물가 안정 목표 수치 똑같고요. 잠재 성장률 수준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공이 3% 정도면은 경기 중립적인 수준에 갔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겁니다. 경기가 안정 상태일 때는 3% 정도가 기준이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페달을 얼마큼 밟고 브레이크를 얼마큼 밟느냐는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운전에 비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평지를 달리고 네. 직선 도로예요. 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거나 엑셀을 밟을 정도를 얘기하는 게 그게 중립금리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있고 커브길도 맞다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페달하고 엑셀 밟는 걸 갖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적정금리입니다. 적정 금리. 예. 말 그대로 적정한 금리 네.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금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중립금리. 예를 들어서 적정금리는 중립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마이너스 알파를 해줘요. 네.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어떻게 따르냐? 경기 침체기나 저인플레 상황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뭐냐? 적정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낫겠죠. 네. 그런데 만약 경기가 뜨겁거나 인플레율이 높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더 밟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적정금리가 더 높아져야 돼요. 중립금리보다. 네.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얼마큼을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이제 그 기본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최소한 인플레율은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은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4%인데 물가 안정 목표는 2%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금리를 준다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4%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실질 금리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음.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율을 보정을 해주는데 그냥 현실화된 인플레이율을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기대되는 인플레이율이죠. 시장 참가자들이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율이 있어요. 네. 그것을 보정해 준다 이거. 음. 그러면 아까 보면은 중립금리 안에 물가 안정 목표 수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대 인플레를 더하고 그만큼 물가 안정 목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1차 보정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직선도로가 아니라 오르막길이고 네.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고 그다음에 직선도로가 아니라 커브길이라면 그게 맞춰서 변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빗댄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치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건 말하자면 도로가 직선이냐 아니면은 커브길이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오르막길이냐 평지에 해당되는 게 뭐냐 성장률 경기 상황이 있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거냐 나쁠 거냐 그걸 감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두 그 측면을 반반씩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1차 보정한 데다 뭘 더하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율하고 물가 안정 목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율이 한 3% 된다. 근데 물가 안정 목표는 지금 2%죠. 그럼 1% 차이가 나죠. 그거의 반, 0.5%포인트를 갖다 더해주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예상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2.5%다 내년에. 그러면은 근데 잠재 성장률은 2%다. 네. 그러면 0.5%포인트 차이 나죠? 거기에 반을 또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가 상황하고 경제 성장률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부 내용의 스토리 전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산수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저기 미국이나 중립금리는 둘 다 이제 3%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저 첫 번째 적정금리 원이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은 한국이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2.9%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예상 기대 인플레이율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네. 2.9%예요. 그러면은 근데 물가 안정 목표는 2%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0.9%니까 그걸 더해주면은 한국은 3.9%가 나와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율을 보정하려면은 3%가 아니라 3.9%까지 올라가야 된다. 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현재 지금 기대 인플레이율이 6.6%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 인플레이율은 그보다 더 높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물가 안정 목표 차이가 4.6%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미국은 7.6%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좋을 텐데 네. 아까 말했죠. 오르막길이다 아니면은 내리막 저기 커브길이다. 이걸 더 감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안해 주면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산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네. 즉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 인플레율이 2.9니까 네. 그 차이가 0.9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반을 더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내년도 성장률이 한 2.5%로 치면은 네. 그 차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더해주면 0.7%를 더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한국은 4.6%,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10%나. 미국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했더니 10%가 나와요. 이야, 적응을 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근데 실질 금리는 미국이 지금 인플레율이 8.5%인가 뭐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2%밖에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을 위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네. 자 중립 금리를 맞추겠다 그러면 둘 다 3%면 돼요. 네. 그런데 아까 뭐 기대 인플레 보정하고 도로 사정 감안해 가지고 더 얹어주는 거 있죠. 다 감안하면 한국은 4.6%, 네. 미국은 한 10%. 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리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자체만 하려도 올리는 게 지금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1.5%죠. 네. 미국은 1%죠. 네. 그러니까 각각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타당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적정금리 수준까지 올리려면 한국은 2.4%포인트 올리니까 나름 뭐 할만하죠. 네. 근데 미국은 6.6%포인트나 더 올려야 돼요. 그런 이건 상황이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더 추가적으로 둔화될 소지가 있죠. 그렇다면은 잘못하다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저 수준까지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는 나오는 것도 보면은 중립금리까지 올리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냐? 한국 3, 미국도 3. 네.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네. 한국 예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저기 그래프를 보면은 연 통계인데 지금 까만색 선까지는 실제치예요. 네. 지금 그런데 파란색 선은 미 연준이 매년 시장과의 소통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저기 금리 정책하는 그 위원들이 16명이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금년 말, 내년 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로 예상하냐고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걸 다 그 취합하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의 중위값, 가운데 값을 갖다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년 말까지는 한 3% 가까이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보면 3% 비슷하죠. 2.925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년 말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지금 선물 시장이 있어요. 채권 시장에. 그러면 그 선물 시장 1년 후에 채권 금리 수치를 보니까 3.25%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1, 4분기. 중립보다는 조금 더 방향되는 수치인 거군요, 적정금리에.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는 굉장히 러프하게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정밀한 계산은 계량 분석이라도 테크닉을 많이 동원하는데 저는 네. 취지만 알려드린 건데 네. 대충 방향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시장 예상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스스로 예상한 거하고 제 그 저기 간편식 네. 이 대충 보면 같은 방향을 가진다는 거죠. 네. 3%까지를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치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경기가 그런 상황에서도 음. 3%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적정금리라는 건 왜 필요한 거죠? 적정금리가 왜 필요하냐? 네네. 사실은 저거는 아이디어란 상황 아니야. 저기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나기 전까지는 네. 미국 중앙은행들이 저 적정 금리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해 왔어요. 네네.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쓰나미가 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코로나 사태라 미중유의 사태가 오다 보니까 네.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 낮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룰대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 네. 옛날에는 저 수준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는 적정금리대로 기조로 갔었는데 이 지금은 중립금리 이제 너무 큰 데미지가 예상되니까 중립금리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인플레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대응은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약간 궁여지책 같은 느낌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중앙은행의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그 변경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네. 미국 중앙은행 탓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경기가 네. 죽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은 미국 중앙은이 지금 저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는 더 나쁜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경기가 한 2% 둔화될 수 있는 걸 그냥 방치하면은 위기가 나고 경기가 급전 직하를 하면은 네. 완전히 대공황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게 말하자면 차악을 구하는 거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네. 중앙은행도 지금 미래를 완전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옛날 같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자꾸 시장하고 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저 중립금리까지는 올리는 거는 무방하다고 봐요. 네. 문제는 옛날 그 룰대로 적정금리 수준을 올리는 건데 지금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대략적으로 3%로 네, 3% 위아래로 이제 맞추겠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들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가 이제 3% 되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4에서 5%까지 올라가겠죠. 4에서 5%까지. 네. 상당히 올라가네요. 네. 근데 뭐 5% 넘어가는 것도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일단은 단기 금리에서 장기 금리를 갈 때 플러스 알파 해주죠. 네. 이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더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채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신용 위험까지 더해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사정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야 될 게 많아요.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더 올려야 되고. 근데 제가 말하는 아까 5% 정도 된다, 4, 5% 된다는 거는 국채 발행 정도에서는 이제 4에서 5% 정도 이제 형성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이신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꽤 지금 높게 지금 기존의 금리에 비해서는 높은 상승이 예상된다. 네. 그런데 아주 옛날 역사적인 사례에 비하면 그래도 역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이게 만든 이유는 금리 수준이 얼마를 간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보지만은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 수준을 정하는지 그걸 갖다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